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저희 집에 요 오리가 오리 인형이 이렇게 또 한 마리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오리 인형 저기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봤고요. 마스코트 같이 이렇게 또 한번 더 보려고 이렇게 또 저기다 걸쳐놔 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뉴스인데, 여기 이제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윈터 스톰으로 겨울 폭풍으로 엄청난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파워 아우티지, 전력도 이렇게 또 정전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트래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뭐 비행기 같은 것들도 이제 캔슬이 되고, 그리고 뭐 자동차 여행 같은 것들도 이 겨울 폭풍이 오다 보니까 뭐 제대로 이 차량들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속도로 같은 것들도 폐쇄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나 퍼블릭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관공서 같은 것들이 문 닫는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 겨울 폭풍 때문에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중부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동부, 뭐 북부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이 윈터 스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고, 그리고 뭐 빙판길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한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미국 지도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지도에 이 중부하고 그리고 이 동부로 해가지고 파랑색, 초록색, 막 보라색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윈터 스톰이 북극 있지 않습니까? 북극으로부터 이 찬 기온이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춥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감기 조심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운전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또 윈터 스톰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빙판길이 되고, 그리고 눈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쌓인다고 하면은 교통사고도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차량이 가다가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약에 멈춘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윈터 스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제 수백만 명이 토네이도, 플러딩, 홍수, 그리고 뭐 폭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아침마다 어마무시하게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이 추위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윈터 스톰을, 이 겨울 폭풍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럴 때 산에 가가지고 만약에 고립이 된다고 하면은 야,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가실 때, 그리고 좀 장거리를 이렇게 또 가실 때에는 차량에다가 항상 이 비상식량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 같은 것들이나 뭐 비상식량, 뭐 에너지바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담요 같은 것들도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빅베어도 지금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눈은 뭐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얼마 전에 오기는 왔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또 비가 왔었을 때는 눈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눈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코딱지만큼 있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리스크 오래 들어가지고 이 리스크는 바로 이 일렉션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아마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지금 미국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거든요. 또다시 트럼프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 중국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바이거든요. 이란이랑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을 적대국으로 이렇게 또 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옴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서로 이렇게 또 싸우게 되면서 미국 안에서 이렇게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좋겠죠. 특히 적대국들한테는 좋겠죠. 미국이 소모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화이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어느 한 사람이 차량을 타고 그렇게 의도를 두고 돌진한 것 같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돌진을 하게 되면서 화이트하우스 벽을 이렇게 또 들이받고 사고가 나게 되면서 또 소란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운전자는 바로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교통사고를 냈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백악관 뭐 담벼락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박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소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 백악관에 차량을 누가 이렇게 또 타고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 계획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좀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뭐 좀 괜찮게 생긴 이쁘장하게 생긴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미주리주에 있는 26살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16살짜리 남학생이랑 관계를 이렇게 또 맺었다고 하네요. 이 미성년자랑 이렇게 또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게 걸려가지고 이 텍사스로 이렇게 또 왔었다고 하거든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려고 가족을 만나려고 텍사스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또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한 그 죄로 이렇게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못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런 짓을 벌였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뭐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미성년자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걸리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여성도 지금 뭐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좀 깜빵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진을 본다고 하면 어느 한 또 남자의 사진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또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텍사스에 있는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랑 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또 맺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관계를 맺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학생한테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주겠다. 너의 성적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답안지로 유혹을 하게 되면서 이 자신의 학생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선생님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요. 결혼한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자신의 학생이랑 이제 관계를 맺었을 그 당시에 자신의 부인이랑 좀 싸웠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나빴어가지고 요런 일을 좀 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가 관계를 몇 번 맺었다고 합니다. 몇 번 맺었는데 뭐 호텔에서도 하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 자신의 부인이랑 화해를 하고 이제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만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느냐? 이게 이 메시지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주고받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여학생, 이 고등학교 이 여학생의 이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또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체포가 되게 되면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미국의 법을 본다고 하면은 16살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 여자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제 이 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무조건 엄청난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생은 5,000달러인가 이 보석금을 내고 우선 나와 있다고는 하네요. 하지만 재판을 받게 되면은 아주 그냥 큰일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서 어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 텍사스 폴트 월스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이 호텔이 폭발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도심지라고 합니다. 이 텍사스 이 폴트 월스에서 여기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이 호텔 안에 묵고 있었던 사람들이랑 그리고 뭐 조공업원들이랑 해가지고 21명이나 이렇게 또 부상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심하게 이렇게 또 다쳐가지고 좀 이제 중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십 명이 이렇게 또 다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정확한 것은 뭐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이 가스 폭발 사고인 것 같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뭐 테러리스트가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집들 같은 이런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가스 누출 사고 때문에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집에 계시다가 가스 냄새가 나신다. 그러면은 불 같은 거 켜지 마시고 바로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환기를 하신 다음에 가스 냄새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뭐 불 같은 거나 뭐 전기불도 트시면 안 됩니다. 스파크 때문에 이게 빵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이제 환기만 이렇게 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스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잘 살펴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스 나는 곳을 이렇게 잘 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이 세탁실이 있는데 이 세탁실에서 이 드라이기가 이 가스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것인데 거기를 제가 이 가스관을 연결을 했는데 이 가스관을 연결을 하게 되면서 이 테플론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 테플론 테이프를 이렇게 또 감는데 이거를 노란색으로 이 가스 전용으로 이렇게 또 감아야 되는데 이제 흰색으로 이제 수도꼭지 전용으로 이렇게 또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가 미세하게 새게 되면서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스관 다시 빼가지고 이제 노란색 테플론 테이프로 이렇게 또 하니까 가스가 안 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저같이 이렇게 또 가스관을 연결해야 한다고 하면은 노란색 테플론 테이프 바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노란색 테플론 테이프가 하얀색보다 조금 더 두껍더라고요. 가스는 그런 거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이 미국의 살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미사이드 이 살인율이 10%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 전체를 본다고 하면 한 15% 정도 이 살인율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도심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요 도심지들에서도 이 살인율이 10%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도심지에서 살인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났었죠. 아무래도 좀 혼돈 속에 있고, 그리고 뭐 집안에만 있고, 뭐 총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호미사이드, 이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살인율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또 연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이 플라스틱 물 있지 않습니까? 이 플라스틱 물병 안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나노 입자의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게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한 100배가량 더 많이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랑 이 나노 플라스틱이랑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노 플라스틱은
훨씬 더 조그만 입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 플라스틱이 이 미세 플라스틱보다 네, 더 나쁠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또 혈관에 뭐 침투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론상 네, 뭐 혈관에 침투하고 뭐 혈액에 침투하고 뇌에 침투하고 뭐 간에 침투하고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나쁠 수가 있다. 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론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플라스틱 병 애들은 예, 물은 안 마셔야 하겠네요. 네, 뭐 저는 사다 놨기 때문에 어쨌든 사놓은 것은 다 마시고 예, 웬만하면은 네, 뭐 정수기를 쓰든지 예, 아니면은 물을 받아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받아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 한 병에 1리터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1리터짜리 안에 나노 플라스틱이 뭐 수십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십만 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 나노 플라스틱이 수십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 플라스틱 병물 웬만하면 마시지 말고 이 텀블러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병 물이 편하긴 편하죠. 네, 편하지만 몸에도 나쁘다고도 하고 거기에다가 환경도 또 이렇게 또 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플라스틱 병물 그만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알래스칸 항공의 이 비행기 여객기 737 맥스 9 기종이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16,000피트 되는 곳에서 거기에서 원래 비상구였는데 그것을 막아버린 그 딱공이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제가 뉴스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737 기종 맥스 이 9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그라운드가 됐습니다. 또다시 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이 737 기종이 지금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날 뻔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래스카 에어라인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똑같은 기종 737 맥스 기종 이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똑같은 비상구 그 문에서 그 나사가 있는데 나사가 살짝 풀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운행을 했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737 기종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 굉장히 작은 그런 기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개량을 하게 되면서 계속 늘렸습니다.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 737 기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 문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737 맥스 9 기종을 본다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문을 원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비상구가 있어야 할 곳을 막았다고 합니다.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자를 더 두려고 사람들을 더 태우려고 거기를 이제 막는 그런 이제 딱공을 이렇게 또 달아놨는데 딱공을 달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사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 나사가 운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또 풀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살짝 풀리게 되면서 거기에 조그만 미세한 구멍이라도 생긴다고 하면은 조그만 갭이라도 생긴다고 하면은 그 문짝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며칠 전에 일어난 것이다. 알래스카 항공에서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딱궁 있지 않습니까? 이 문짝 원래는 문짝에 달아놔야 하는 곳인데 이제 의자를 두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궁을 막아놨는데 그 딱궁이 떨어지면서 그 딱궁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또 찾았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찾았다고요. 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어느 한 집 뒷뜰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커다란 문짝이 쇠문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람 위로 떨어졌다 아니면은 뭐 저같이 있다가 이렇게 창문으로 떨어졌다 와 이거 진짜 상상도 하기가 싫으네요. 분명히 인명피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인명피해가 정말 나지 않은 게 땅바닥에서도 인명피해가 나지가 않았고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뚜껑이 날아간 그 주변에 탔던 사람들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핸드폰을 이렇게 또 떨어뜨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그 높은 상공에서
5,000피트 그 상공에서 이 아이폰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떨어진 게 그 비행기 이 뚜껑이 이제 발견된 거 그 근처에서 이 아이폰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을 보니까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은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5,000m에서 이 16,000피트 5,000m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이렇게 튼튼했냐? 라고 이렇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이 애플의 홍보 효과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 어디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렇게 뭐 그라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 깨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아이폰 잘 깨지거든요. 정말 잘 깨지는데 정말 운 좋게 안 깨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외계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세계 최초로 이 미국에서 이 민간 우주 기업이 문랜더 이 달을 탐사를 하려고 유인 우주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그냥 봤었을 때는 이게 사람이 탄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안 탔대요. 사람이 탄 것은 아니고 우선 이제 시범으로 이렇게 또 올린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기 전에 이렇게 올려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 우주선을 띄웠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또 여기 오늘 뉴스 올라온 곳에 본다고 하면은 이 태양광 패널뿐만이 아니라 이 연료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료선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료가 다 이렇게 또 빠져버리는 바람에 민간 이 달 탐사선 우주선은 뭐 망했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이언티스트들, 지금 이 과학자들은 빨리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에 대한 정보를 빨리 흡수를 해야지만 이제 다음에 또 실패를 만회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빨리 엄청난 정보를 지금 뽑아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우주선으로부터 말이죠. 어쨌든 이 우주 탐사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것을 민간 우주 이 회사인 스페이스X 이 일론 머스크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시애틀에서 친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애틀 도심지 한 고속도로를 이렇게 또 막아두고 시위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개 짜증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지 왜 이렇게 고속도로를 막아두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어제 또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 출퇴근 시간에 이 친팔레스타인 이 시위대가 또 도로를 막고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습 시위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난장판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 다 출동을 하고 그래서 300여 명 가량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빨리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더 반감을 이렇게 또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연히 저는 출퇴근을 거기에 하지 않아 가지고 뭐 피해를 본 곳은 없었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앞에 막고 있어 가지고 뭐 출근 시간이 늦어졌어. 야,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그리고 이 트래픽에 갇혀있다라는 거, 그거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계속해가지고 안겨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시위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이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이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 이민으로 이렇게 또 넘어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수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2배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작년에만 한 3만 1,000명 가량이 이렇게 또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3만 1,000명 엄청납니다. 이 중국 불법 이민자들 3만 1,000명 가량이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의 경제 대국 2위거든요. 2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이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중국의 시진핑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최고다, 세계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따라하면서 이 중국을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한테 막 돈 빌려주고 실크로드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찾으려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이민자들 좀 안 넘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합법적으로 좀 넘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이 아니죠. 좀 길게 계속해가지고 이 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꿀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라고 계속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왜 이렇게 꿀벌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 사이언티스트들,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공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50년간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왜 꿀벌들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선 환경 파괴,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환경 파괴가 됐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물들 같은 것들도 원래 자라야 할 곳에서 안 자라고 막 사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이 같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기후 변화도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꿀벌들이 살 그런 기후 환경도 되지도 않고, 이런 풀 같은 것들도 뭐 꽃 같은 것들도 제대로 이렇게 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꿀벌들이 계속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꿀벌들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진짜 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꿀벌들이 이렇게 꽃가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꿀벌들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진짜 지구가 종말을 맞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 기후 변화에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또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S&P 500은 플러스 0.1%,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또 좀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맥을 못 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준에서 아마도 금리를 올해 초부터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이 또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좀 미룰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내리는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돈을 이렇게 쪼아지는 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고금리가 이렇게 또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세계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30년 만에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 세계 은행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2.4%로 이렇게 또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렇게 또 축소 보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3년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경제는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미국은 그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죠. 선방을 가장 잘하는 곳이 미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역 적자가 지난 11월 달에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지난 11월 달에 전월 달에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한 2% 정도 이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냐 라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임포트 있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중국을 계속해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중국이랑 무역하는 것을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무역 적자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미국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들 중에 한 5,600만 명 정도는, 엄청나게 많죠. 이 5,600만 명 정도는 크레딧 카드 빚이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또 쌓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레딧 카드 빚을 본다고 하면은 5조 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조 원이 아니라 5조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빚은 역대 최고치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크레딧을 갖다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크레딧 카드 빚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맥스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돈 쓸 데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이 돈 도는 게 또 멈춰버린다고 하면은 그때 또 침체기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 크레딧 카드 빚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또 빚이 계속 늘어나고 이 맥스가 된다고 하면은 올해 어쩌면은 경기 침체가 살짝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사무실 공실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피스 공실률이 20%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1979년도 이렇게 집계를 한 이후에 가장 많은 공실률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이 커머셜 빌딩들에 대한 이런 좀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오피스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찰 줄 알았거든요. 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정착이 된 이런 홈워크 있지 않습니까? 이 재택근무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별로 지장이 되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오피스에 출근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일해라 하는 그런 회사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해라 라는 그런 회사도 많지만 그냥 뭐 재택근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이제 재택근무를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만큼 이제 많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 공실률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를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오피스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아마도 이런 오피스들이 뭐 콘도 같은 것들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아날라이즈를 해본 결과 세계 경제는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이제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경제가 또 엄청나게 또 팽창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새로운 기술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경제가 커진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슈퍼 사이클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또 성장을 이렇게 또 이뤄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AI랑 그리고 탈산소, 이 디카보널리세이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탈산소화, 이 지구 환경 파괴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 탈산소화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AI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그 수많은 기업들이나 그런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이룰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칩들,
반도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팔리게 되면서 급부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이나 뭐 TSMC나 이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삼성이나 뭐 TSMC가 다 이렇게 수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탈산소화를 이제 가장 지금 이렇게 또 빨리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이 내연기관차를 이제 버리고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바꾸게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이 엄청난 투자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부터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 사이클이 그쪽으로 이렇게 또 몰리지 않을까. 배터리 칩 분야, 이 AI 칩 분야 이런 것들로 엄청난 투자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가 엄청난 주식이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애플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에서 이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량이 작년에 더블 디짓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 자그마치 30%나 이 세일즈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중국에서 이 아이폰 판매량이 급락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애국 소비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쓰자 라고 하면서 이 화웨이 핸드폰을 지금 많이 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을 사는 그런 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아이폰 15이 좀 별로예요. 이 아이폰 11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11, 아이폰 12, 13, 14, 15까지. 야, 어떻게 5세대를 거의 똑같은 폼팩터로 이 핸드폰을 계속 내놓는지 진짜 아이폰 우려먹기 해도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플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아이폰의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음 아이폰은 좀 새로운 폼팩터로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니티 게임 회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유니티 게임 회사에서 직원들 한 25%가량을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때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략 한 1,8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구조 조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하면서 조직 간에 좀 더 빠른 이런 뭐 소통 같은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가 이제는 그림을 그려주고 코드를 써줍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코드를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게임 회사들이나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AI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그래픽 하나 그리는데도 사람을 써가면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그런데 이제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려줘 하면은 그냥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냥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의 이 해고 소식은 계속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구글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또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된 이런 해고 사태, 이 AI 때문에 계속 해고 사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이 라스베가스에서 CES 이 행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게 되면서 또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야가 바로 이 AI 분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AI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죠. 이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CES에서 새로운 이런 뭐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 GPU 카드를 이렇게 또 선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뭐 AI의 뭐 기술들 같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또 선보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이
AI를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식약 개발이 7배나 지금 빨라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이점이 온 것 같아요. 네, 싱귤라리티. 진짜 특이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이 AI, 이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나게 지금 빨리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같은 것들이 진짜 7배나 빨리 나오고, 네, 지금 뭐 수많은 일들이 이제 AI로 대체가 되는 등, 네, 이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미래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CES에서 이 인텔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인텔이 새로운 칩 14세대 새로운 칩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데스크탑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인텔 칩을 따라올 자는 없죠. 그렇게 되면서 14세대 이 데스크탑 칩 18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인텔에서 이 랩탑용 이 CPU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24코어라고 합니다. 코어가 24개가 들어갔대요. 예, 엄청난 기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 이제는 뭐 데스크탑 같은 거 필요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뭐 랩탑에서도 이 노트북에서도 코어가 뭐 24개씩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면은, 예, 이제는 다 조그마한 컴퓨터로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인텔에서 이런 이제 칩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CPU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AI 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CES에서 이 LG 있지 않습니까? 이 LG를 본다고 하면은 올레드 이 TV를 이렇게 또 선보였는데, 그런데 엄청난 새로운 신개념의 올레드 TV라고 하네요. 자그마치 투명 테레비라고 합니다. 투명 테레비.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부터 이 투명 테레비는 있었는데, 올레드 엄청나게 선명한 투명 테레비가 이렇게 또 선보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이렇게 또 이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봤거든요. 오,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따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번 또 CES에서 삼성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은 이 접는 이 핸드폰을 이렇게 또 새롭게 내놨는데, 이 접는 핸드폰은 원래 있지 않았었습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또 신기한 거냐면은, 이 접는 핸드폰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접는 화면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안으로만 접혔는데, 그런데 양방향으로 다 접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으로도 접히고 이렇게 거꾸로도 접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접은 상태로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신개념의 핸드폰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삼성에서도 이 투명 테레비 같은 거, 이 마이크로 LED를 이용을 한 투명 테레비도 이렇게 또 LG 같이 선보였다고 하거든요. 이 LG랑 삼성이랑 이런 가전 제품에서는 서로 이렇게 경쟁을 잘 하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이죠. 경쟁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고, 그리고 가격은 다운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ETF가 아마도 조만간 이제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 ETF에 관련이 된 그 수많은 것들이 같이 덩달아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47,000달러를 돌파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33년 만에, 그러니까 이 버블 붕괴가 된 후로 일본 33년 만에 이 일본의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 증시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 스탁 마켓을 본다고 하면은 33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것을 깼다고 합니다. 와, 진짜 오래 걸렸네요. 잃어버린 3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은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전부터 일본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일본에 대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이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본 서부 쪽을 이렇게 또 강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중서부 쪽을 이렇게 또 강타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20명이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속해가지고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망자 수를 본다고 하면은 2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는 그런 좀 우울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실종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100명이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총 사망자들 수가 300명까지 이렇게 또 늘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역시, 지진은 정말 무서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이 옛날에 좀 악행을 좀 많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좀, 업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 어떻게 1월 1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이 일본 젊은이들은 좀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그 조상들이 엄청나게 좀 잘못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 업보로 지금 일본이 이런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시는 일본 그런 일 안 저질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의 이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 그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원래는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바뀌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조금 꼼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꼼수냐면은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자동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중국 자동차들이 러시아에 이렇게 또 팔렸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수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그런 나라가 됐다.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에콰도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에콰도르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에콰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몇 달 전이죠. 한 6개월 전쯤에 이 에콰도르의 이 대통령 후보가 암살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또 했었다가, 그런데 왜 요번에 또 국가 비상사태인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에콰도르에서 가장 유명한 이 드러그 칼텔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약 두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약 범죄 두목이 이 잡혀가지고 깜빵에 있다가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탈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 전역으로 해가지고 좀 바이올렌스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경찰들은 뭐 암살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에콰도르에 2달 동안 60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약 때문에, 이 마약 카르텔들 때문에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여야 하지 않나. 이 엘살바도르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 이 부켈레 대통령처럼 그냥 무관용으로 증거가 없어도 그냥 잡아라. 심증으로만으로도 그냥 잡아라. 라고 하면은 진짜 이 살인율이 진짜 역대급으로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이 남미 국가들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